안녕하세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300제 우리 해설 강의를 맡은 최정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풀어볼 영역은요,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부분이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 문서 이해 능력을 주로 평가를 하게 되면서 주어져 있는 문서에 이제 일치를 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관한 일치 부합형 문제, 아니면 이제 재배열을 해야 되는 뭐 배열 문제, 아니면 빈칸 문제 등등이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주어져 있는 굉장히 긴 지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단축하면서 우리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우리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과 2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2번은요, 보도자료가 지금 나타나 있어요.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언론을 토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간략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보도 일시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배포 일시가 나타나 있고 담당자가 나타나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를 푸는 데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파리협정 이행 지침 마련을 위한 기후총회 폐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참석을 했고 언제 이제 폐막하였다라고 하는 간단한 일정 소개가 나타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게 제23차 기후총회의 의의가 나타나 있죠.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지, 어떠한 것들을 의의로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과물, 주요 성과물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요 인사 및 주요국의 발언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장관 및 대표단 활동이 나타나 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질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보도자료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주어져 있는, 분류되어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무엇을 이용할지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기를 보고. 자, 1번 회의에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 위한 적응기금, 그걸 모금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우리 성과와 관련된 내용 우리 보면 되겠죠. 여성과 토착민에 관한 문서도 채택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좀 앞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의와 성과물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요. 이 부분이 되겠네요. 우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주요 재원 중에 하나인 적응기금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었고 손실과 피해, 여성 및 토착민 관련 문서도 채택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요. 우리 1번 보기는 우리 지울 수 있겠네요. 맞는 답으로 볼 수 있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그럼 아까 참석했던 주요 인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파리 협정을 후퇴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대요. 자, 여기서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우리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본 총회 계기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정상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파리협정의 불가역성을 재차 강조했대요. 여기서 이야기는 불가역성이라고 하는 의미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불가역성이라는 게 다시 이제 되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적절하게 쓰였죠. 그러면 역사적인 파리협정의 불가역성,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걸 이제 강조를 했대요. 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하였다. 자,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불참,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거기서 확인이 됐겠죠. 자, 미국의 불참으로 발생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 재원 부족분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그럼 미국이 빠졌으니까 그 재원을 누가 충족을 할 것이냐? 자,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 지원할 것이다 라고 공약을 했고 2011년까지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발표했대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정상의 내용이 나오죠.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이도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감축, 적응, 재원, 파트너십, 리더십 등의 5개 행동 분야에서 각국이 더욱더 의욕을 높여줄 것을 촉구했대요. 그러니까 더욱더 으쌰으쌰 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나아가자 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죠. 자, 따라서 2번도 역시나 맞는 답이 되겠네요. 불가역성에 대한 것들도 나타나 있었고요.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재원을 지정할 것, 그 다음에 더욱더 힘내줄 것을 촉구했다라는 의미였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부분을 또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4번입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나와 있었죠. 자,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으므로 관련 재원이 부족해졌다면서 예산 절감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밝혔대요. 자, 그런데 아까 미국의 불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재원 부분을 유럽을 중심으로 충족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밝혔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예산 절감이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보시면 파리협정 이행 규칙을 마련키로 한 내년의 협상이 기후변화 협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면 시작점, 이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번 회의는 2018년 회의 성공을 위해 기반을 다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 우리 전반적으로 앞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의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 규칙을 위한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징검다리 총회였던 바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정답 찾아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와 있는 5번 보도록 합시다. 섬나라 피지가 올해 제23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의장을 맡았고, 그리고 그러면 피지가 올해 23차 의장을 맡았느냐, 그리고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적응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느냐라고 하는 거 따져보면 역시나 앞부분에 나타나 있겠죠. 자, 일단은 23차라는 거 우리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피지가 의장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는요, 중간중간 나타나 있습니다. 의장국인 피지는 이라는 것도 나타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적응 부분에서 성과를 얻었다라는 것도 우리 중간중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5번도 맞는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후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수행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는 문제가 나타나 있어요. 자, 앞에 같은 경우는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뭐 의의, 성과물 아니면 주요 인사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뤄봤다면 여기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뒤에 사용하지 않았던 환경장관 및 대표단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면은 김 장관이 주체가 되겠네요. 김 장관은 기후변화협약 사무차장과 면담을 하고, 그러면 이 사무차장과 면담을 하고 기후변화 대응 과제와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라는 걸 한번 찾아보면은요. 자, 앞에 봤을 때 이 부분이죠. 김 장관이 사무차장과 면담을 한 게 아니라 중국의 시제너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자가 지금 달리 보이고 있죠. 1번이 바로 틀린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특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중간중간 설치되어 있는 그 언어의 다른 활용 때문인데, 그 약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이제 한글로 풀어주는 경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요, 이런 비정부기구라고 하는 단어가 뭐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설명해주는 부분이 잠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비정부기구, NGO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이제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타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역시나 OECD라고 우리가 바꿔서 해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 가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자, 여기서 문제를 보시면 맞춤법에 어긋나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맞춤법 문제를 풀 때는요. 사실 지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단어 하나만 보고는 좀 풀 수 없는, 그러니까 문맥을 조금 연결해서 이 어휘가 적절하게 쓰였는지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앞뒤 정도에 붙어 있는 문장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은요. 폭발하는 이 밑줄 쳐져 있네요. 자, 또한 정전으로 냉각 기능을 잃은 화학 공장이 폭발하는 등, 자, 괜찮죠? 어색한 부분 없습니다. 현대 재난은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만약 이러한 규모의 대형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한다면 괜찮죠? 우리 다가온다, 자리한다라는 거였으니까. 자,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 라는 부분 여기까지 기억, 니은 문제 없네요. 다음 단락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에 폐단이 나타나 있는데요. 2번을 보시면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재난 발생 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복합 재난 시나리오. 자, 예시가 들어져 있네요. 원전 사고로 인한 공공시설, 주거 지역의 폐단이라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근데 폐단이라는 말은요, 어떤 해로운 현상이 발생한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원전 사고로 인한, 그럼 원전 사고가 여기서 이제 원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공시설과 주거 지역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건데, 이 지역에서는 이 원전 사고에 따라서 말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다라고 하는 폐단이라는 단어보다는요, 손해를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피해라는 단어로 고쳐주는 게 적절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신종재난 시나리오를 봤을 때 9.11 테러로 인한 도시 시스템 마비 역시나 문제가 없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미음, 성땡땡 행정안전부 안전조사 지원관은 복합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연쇄적 발생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어져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연쇄적이다라는 말까지 우리가 옳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폐단이라는 단어를 피해로 고쳐주게 되면서 3번 정답 체크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요. 군대위에서 일어난 몇몇의 사건들을 하나의 키워드로 묶어서 글을 만든다라고 했네요. 자, 그리고 그 키워드를 해당하는 한자 성어를 가지고 우리 연결해 보세요라는 문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제시되어 있는 지문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말 그대로 키워드 하나로 뽑아내는 거고요. 이 키워드들을 연결시켜서 한자 성어까지도 우리가 올바르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자 성어의 뜻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우리 한번 내용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하버드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에 동시에 합격했다고 알려진 한국인 천재소녀 김정윤 양에 대해서 두 대학 모두 합격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합격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또 그쪽 학교에서는 합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자, 한 언론 매체는요. 하버드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에 모두 입학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 3학년 김정윤 양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 김정윤 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자, 그런데 애나 코엔5번 하버드 대학 공보팀장은 김양의 합격 통지서는 위조된 것이다. 그럼 뭐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냐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합격 사실은 거짓이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그때 보도가 된 거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건은 보시면 지난 9월 1일, 11일 서울시 버스 운송조합 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 한동안 굉장히 좀 이슈였죠. 좀 이렇게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정천 시내버스에서 엄마와 함께 탑승한 7세 여아가 혼자 버스에 내리고 버스가 출발해버렸다라는 것이다. 당시 버스에 탑승한 제3자가 커뮤니티에 목격담을 올렸다. 버스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 아이 엄마는 미처 내리지 못했으며 버스 기사에게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기사는 이를 무시했고 아이 엄마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으며 이때 기사가 아이 엄마에게 또 욕설을 퍼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가게 되었네요. 이 경우를 보시면 당연히 기사가 많은 이제 좀 구설수라든지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분노에 휩싸였어요. 자, 그런데 하지만 나오죠. 사실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맥락 이어져 가네요. 자,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여기에 최초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글 대부분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라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뒤에는 자세하게 읽지는 않았어요. 상황이 이제 반대 상황이었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잘못 알려진 사실이죠. 거짓 사실이 여기서는 커뮤니티에 퍼져나가게 되면서 기사분이 굉장히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이 커뮤니티에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휩쓸렸던 상황. 이런 거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사건입니다. 여기에서는요, 1964년 8월 2일 북베트남 함정이 tonkin만에서 미국의 구축함 메독스를 공격했다. 자, 그리고 미군에 의해서 날조된 이 완벽한 거짓말은 키워드가 바로 보이죠. 자, 이 거짓말은요, 미국 정부가 베트남 공산당을 공격하는 명분을 제공했대요. 이 거짓말 자체가 전쟁으로 이제 퍼져나갈 만큼 큰 어떤 파급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사건의 공통점을 여러분도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거짓말이 굉장히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동요하게 만드는 모습을 한자성어로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우리 4번이 되겠죠. 지록위마가 되겠습니다. 자, 지록위마라고 하는 거는요, 사슴을 가리켜서 이제 말이라고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막 끝까지 우겨가지고 그렇게 믿도록 만든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로 찾아보시면 되겠죠. 우리 면종복배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이제 앞에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고요. 자,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 허풍 떠는 사람들, 허장성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원영색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아첨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목불인견이라고 하는 경우는요, 여기에서는 뭐 차마 이제 볼 수 없는 상태, 눈으로 확인할 끝까지 볼 수 없을 만큼 좀 안타까운 현상,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목불인견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고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선지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 밑에 있는 선지를 보니까요, 농식품부는 쭉쭉쭉쭉 나타나 있어요. 결론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조항이라든지 내용을 찾아가는 일치부합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농식품부는 이제 무엇을 했냐면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시행을 위해서 대상 농가와 축산 관계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고 생산자 단체와 농협 등의 발령 내용을 미리 전달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럼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포인트로 뽑는 게 좋아요. 자, 일시 이동 중에는 이동 중지 대상에는 국가동물 방역 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농장은 물론 자, 여기에서 국가동물 방역 통합 시스템에 등록된 농장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금류나 사료를 실어 나르는 축산 관련 차량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가 포함 대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다가 적발이 되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 자,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자, 여러분들 특히나 이게 숫자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요, 주목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좀 눈에 띄게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 자, 이번 이동중지 조치는 전북 곡창의 유경요리 검사 결과 고병환성 조류인 인플루엔자로 우리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려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 여기 있는 지역도 맞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5번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소독 활동은 확실한 실시를 위해서 방역 주체인 누가 시행을 하느냐? 정부, 공공기관이 전적으로 이행토록 했다라는 거 누가 이행을 하고 있는지 주체를 찾는 거에다가 키워드를 맞춰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었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주체가 잘못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가장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자, 아울러 농식품부는 근본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의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 중지 기간 동안 축산 농가, 기회화 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 주체에서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방역 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라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방역 주체가 직접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보기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뜻이겠죠. 5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맞는 정답만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요, 바로 위에서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송부했고요. 미리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요 단락에서 우리가 1번 정답 해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잘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문단을 가지고 풀어볼 수 있겠죠? 2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답 같은 경우는요. 자, 한 단락 다시 내려가 보시면은요. 일시중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역시나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은요. 가장 앞으로 넘어가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고병원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진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한다고 발령한다고 밝혔다라고 하는 4번의 정답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6번, 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질문 안에서 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지진 피해자 재난 의료 지원에 관한 글이다 라고 나타나 있네요. 우리 6번과 7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 라고 나타나 있어요. 일치부합형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항상 꼼꼼히 읽어주셔야 되는 게 적절한 것, 그러다 갑자기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순서가 뒤바뀔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문제 꼼꼼하게 읽으시고요. 자, 여기에서 포항 지진은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에 비해서 비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포항 지진은 경주 지진에 비해 지진 규모가 낮았다라고 보면 지진의 규모는 경주가 더 컸다라는 거.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훨씬 적었느냐. 그러면 포항 지진에서 사람들이 느꼈던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요소가 적게 발생했는가라는 걸 따져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진대책행정안전부는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토록 하면서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24시간 동안 이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토록 했는가라는 거 하나.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주어 정확하게 찾으셔야 되겠죠.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서 응급의료 지원 준비를 갖추었다. 어떤 추가적인 준비를 또 하고 있는 부분까지 보이네요. 3번. 비상대책상황실은 이렇게 보시면은요, 각각 어느 주체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좀 나눠지고 있죠. 비상대책상황실이 이제 무엇을 했냐면 통합재난관리기구인 국민안전처 상황실과 정보를 공유했으며, 한번 잘라주시고, 현장의 의료 지원 수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근의 의료기관 정보를 파악하는 역할을 비상대책상황실에서 수행하였는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는 나타나 있네요. 11월 15일 14시 29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2길 15시부터 여러분 이런 단어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사실 평소에 이렇게 자주 쓰지 않는 단어들이 출제가 되었을 경우는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 오류가 나기 쉽습니다. 이 2길이라고 하는 게 바로 다음 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내일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단어죠. 당일이라고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날 15시부터 비상대책 상황반을 가동하였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자, 5번 진앙지로부터 거리가 먼 수도권에서, 그러면 진앙지로부터 거리가 먼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도 지진으로 인해서 불안할 경우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요 한라인으로 실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한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여기서 가장 적절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5번 정답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들 점검해 가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찾아야 되는 1번 같은 경우 먼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다시 한번 보시면 포항 지진은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에 비해 규모가 낮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적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지문을 보다시피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주 지진과 비교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고 2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기 보시면은요. 아까 행정안전부 가 24시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면서 라는 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복지부가 수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는. 자, 그러면 지금 주체가 잘못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번 보기 같은 경우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 보시면 3번의 주체는 누구였냐면 비상대책 상황실에서 진행을 했다라는 게 나타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에서는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은 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주체가 잘못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3번도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이길이라는 단어 좀 주목해 봤는데요. 자, 위에 보시면은요. 11월 15일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숫자 눈에 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보면 이날이라고 나타나 있죠. 당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길과는 다르겠죠. 오히려 이길의 전날, 당일의 내일이 이길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역시나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번의 정답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5번 정답은 밑에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포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나타나 있죠? 진앙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권 나타내주고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지진으로 심리적 불안이 있을 때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4시간 한라인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5번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7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장심리지원단에 관한 내용으로 부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현장심리지원단이 이제 무엇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현장심리지원단은 지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심리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가. 자, 그리고 지원 대상은 지진 발생 이후 정신적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신 문제로 인해 신체적 증상을 겪는 사람 역시나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3번 스트레스 대응 정신건강교육은 현장심리지원단 재난 후 발견되는 정신적 문제를 극복하도록 돕고자 현장심리지원단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이다라고 나타나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교육 자체가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따져볼 거고요. 자, 4번 포항현장심리지원단은 국립부국병원과 지진 발생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지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24시간 전화상담과 심리지원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 24시간 전화가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역시나 이곳에서 운영이 되어 있는지까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틀린 걸 찾았어야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서 볼 수 있겠죠. 현장심리지원단은 지진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상담과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재난 이후에 흔히 발견되는 정신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 자,
1번만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기 같이 보시면은요. 아까 유사한 게 3번에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정신적 문제를 극복하고자 현장심리 지원단이 실시하는 교육 과정이다 라는 부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 보시면 심리상담과 집단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1번 그리고 3번 보기 같이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여기에서 현장심리지원단의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지원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라는 부분이었죠. 시즌 발생 이후에 불안과 걱정 등의 정신적 증상과 이로 인한 불면증 등 두통 등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지역 지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가? 국립부곡병원을 중심으로 건강복지센터에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요 단락을 가지고 우리 2번 그리고 4번 보기 해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답이 5번이 될 텐데 5번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부분에서 틀렸느냐라는 건데요. 자, 5번을 보시면 지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광역이 나타나 있죠. 광역. 이 지역과 광역의 차이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따라서 지역을 광역으로 바꿔주셔야 올바른 말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지역이 아니라 광역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